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뜨게 해주는 근육을 손을 봐서 반갑습니다.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 방학 시즌이 되었는데 방학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휴가를 맞이하신 분도 있을 거고 방학을 맞이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방학과 휴가철에 더 바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즘 진료실이 다시 좀 바빠져서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방학, 휴가철에 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눈꺼풀 수술, 학생들의 쌍꺼풀 수술의 문의가 좀 늘어나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좀 미뤄오고 있던 수술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쌍꺼풀 수술이라는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성형외과 수술 중에는 쌍꺼풀 수술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수술일 거예요. 오늘은 쌍꺼풀 수술을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간단하게 쌍꺼풀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쌍꺼풀 수술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수술이라는 것 자체, 성형수술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성형수술 중에 쌍꺼풀 수술이 단연 성형외과 수술 종류 중에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저처럼 쌍꺼풀이 없는 눈꺼풀이 많고 이 쌍꺼풀이 없는 눈보다는 쌍꺼풀이 있는 눈이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쌍꺼풀들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엄마를 설득하지 못해서 쌍꺼풀 수술을 못한 학생들은 자기가 쌍꺼풀 테이프, 쌍꺼풀 액을 사서 쌍꺼풀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쌍꺼풀 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를 오랫동안 하면 눈꺼풀 피부가 자주 빨개질 수 있고 이 빨개지는 만성 피부염이 반복되다 보면 눈꺼풀 피부 자체가 질겨지고 딱딱해집니다. 질겨지고 딱딱해지고 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칼을 대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피부염을 오래 겪어서 눈꺼풀 피부에 문제를 줄 것 같으면 눈꺼풀 성형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눈꺼풀 성형수술에 대해서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쌍꺼풀을 간단하게 찝어서 묶어서 몇 포인트의 매듭을 이용한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매몰법이라는 방법이 있죠. 이 매몰법이라는 방법은 비교적 수술 시간도 짧고 환자 입장에서도 붓기나 출혈이 적어서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부에다가 점상의 형태로, 점의 포인트의 형태로 유착을 몇 군데 만드는 거다 보니까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해서는 풀릴 확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매몰법은 지방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방을 제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꺼풀 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를 오래 썼던 사람들에게는 딱딱한 조직 또는 늘어져 있는 조직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쌍꺼풀이 잘 풀리거나 겹주름이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나 다 이 매몰법을 권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부분절개라고 하는 점선의 모양으로, 절지선의 모양으로 절개를 가해서 쌍꺼풀 모양을 잡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흉터가 절지선 모양으로 남는 단점이 있어서 오히려 매몰법이나 아니면 완전 절개법에 비해서 흉터가 시각적으로 조금 더 표가 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완전 절개법, 여기서부터 이 피부 끝까지, 쌍꺼풀이 지나가는 선까지 다 칼로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죠. 이 완전 절개법은 피가 나고 멍드는 것이 일반적인 매몰법보다는 더 확률이 더 높죠. 아무래도 많이 찢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붓기도 일반적인 매몰법보다는 좀 더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완전 절개를 하고 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지방을 특히 안아지방이나 근육 바로 뒤에 있는 후안륜근 지방 등을 처리함으로써 눈이 부어 보이는 사람들은 좀 더 가볍게 예쁘게 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뜨게 해주는 근육을 손을 봐서 눈이 작은 사람들은, 눈이 잘 안 떠지는 안검하수증이 있는 사람들은 눈꺼풀이 좀 더 크게 떠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눈매 교정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몇 땀 찝어서 만든 쌍꺼풀에 비해서 완전 절개법으로 만든 쌍꺼풀은 유착의 면적이 늘어나서 이 쌍꺼풀이 풀릴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매몰법으로 만든 쌍꺼풀보다는 완전 절개법으로 만든 쌍꺼풀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 절개법도 쌍꺼풀이 풀릴 확률이 있긴 하지만 매몰법으로 몇 땀 찝어서 만든 쌍꺼풀보다는 풀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한목적적인 면에서는 완전 절개법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눈꺼풀에 문제가 많아서 해결해 줘야 할 것들이 많은 눈꺼풀인 경우에는 완전 절개법을 선호합니다. 지방이 많거나 눈꺼풀이 많이 처져 내려와 있거나 아니면 쌍꺼풀이 잘 풀릴 것 같은 눈꺼풀 피부의 상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완전 절개법 수술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각 환자의 신체 해부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수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 그리고 친구들에게 들은 내용으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해 하고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어요. 제일 좋은 판단은 직접 수술을 집도하실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고 내 신체 해부학적인 한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눈꺼풀 성형 수술 한 가지만 가지고도 책이 수십 권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눈꺼풀 성형 수술의 방법과 술기가 복잡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한 정보만 추려서 다음 시간에는 눈꺼풀 성형 수술 중에 매몰법이나 완전 절개법 등의 자주 사용하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직접 수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간략한 쌍꺼풀 성형 수술의 개론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 리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도 더 예뻐진 쌍꺼풀로 행복하시라고 메리 크리스마스!